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놀러 다닌다 혹은 잔치에 간다 이런 식의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호사를 부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엄연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일은 우수한 리더십, 그리고 인간적인 원숙함, 또 뜨거운 애국심, 이것을 걸고 대결하는 한판의 결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대표들이 모이는 정상회의, 국가의 대표가 만나는 정상회담, 그곳에서는 각자 나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열정, 그리고 그 책임감이 없는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사람이 단지 자리만 차지하고서 내가 이 나라의 정상이다,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았다, 내가 이 나라를 때려 눕히고 그리고 차지한 강자다 하고 나타나게 되면 21세기에 그런 사람은 가장 쓸모없는 자로 취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프랑스 대통령 부부, 그들이 어떠했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젊고 경험이 많지 않고 또 귀족 출신도 아니고 이러한 부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프랑스 대통령 부부는 정말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역사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프랑스인들에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손도 한번 내밀어 보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국가를 대표하는 자들의 결투 현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면에서 패배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인성이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릇 국가의 대표라고 하는 공무원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국가의 대표라고 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한번 한 약속을 그저 아무렇게나 핑계만 있으면 깨뜨려도 된다. 혹은 좀 귀찮으면 깨뜨릴 핑계를 찾아서 그저 깨뜨려 버린다. 이러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정황을 보았을 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였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선 그 교황청에서 헌법과 같은 그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카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비밀봉인이라고 하는 그 계율을
깨뜨렸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청와대는 다음과 같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교황과의 만남에서는 배석자가 없는 게 원칙으로 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배석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교황은 외부 인사와의 만남 때 나는 대화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의 뉴스입니다. 교황 면담은 외국 정상이라 하더라도 고해성사의 성격을 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교황이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브리핑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상국가 또 정상사회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비밀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비밀을 지킵니다. 비밀의 봉인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이 정상국가, 정상사회에서 인간이 하는 행동 양식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깨뜨릴 방법, 깨뜨리고도 무사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카논법, 고해성사에 관한 카논법 규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983조 제1항입니다.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항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또한 고백에서 죄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진 그 밖의 다른 모든 이들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990조 이것은 참회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무에게도 통역자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나 남용과 추문을 피하고 또한 제983조 제2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이 이 법조문을 들으면서 아마도 우리나라의 여러 그 법률의 조문에 비해서는 조금은 길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사례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다든지 혹은 모든 사례를 나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이 카논법의 특징입니다. 카논법은 법률로 치면 백전노장에 해당하는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러한 유능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 두 개 조문을 보더라도 아주 빈틈이 없이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체계가 탄탄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선 제983조 제1항 이것은 그저 이 법률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탄한 문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아름답다 하는 것이 느껴지죠.
제983조 제1항에서 먼저 대전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그저 원칙입니다. 아무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따라서 고해사제는 이 경우는 성직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카논법의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통 고해성사를 들은 것은 말로 혹은 글로 이렇게 퍼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말이라는 것을 하나 두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인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규율해 버립니다. 손짓도 안 되고 웃음도 안 되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된다. 남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긍정하는 것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철저히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그 다음에 참여자를 조금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조금도. 이렇게 해서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항을 보면 조금 더 그 우수함이 드러납니다.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그래서 통역자도 비밀 봉인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그도 해놓고 그 뒤에 쉼표를 해놨습니다. 또한 고백에서 죄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진 그 밖의 다른 모든 이들도, 그래서 제1항에서 모두 막아놨는데 제2항에서 통역자라든지 혹은 아주 예기치 못한 뜻밖의 기회에 알게 된 그것을 또 전해 들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제1항과 제2항을 통해서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법조문 자체에서 법조문이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정말 물샐 틈 없이 규율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카논법이 탄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도 변호사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물이 탄탄하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자는 빠져나가겠죠. 그러려고 하겠죠. 그 나머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의 마음 그리고 신의 뜻, 이러한 것들이 정말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이 막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인 교황이 불가침의 비밀 봉인을 했습니다. 앞에서 교황은 이 비밀을 지킨다, 그런 약속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교황이 비밀을 지킨다고 했는데 거기에 통역자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겠죠. 참회자, 나의 정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 지킨다면 참회자 역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불가침의 비밀 봉인은 결코 깰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카논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카논법의 불가침의 비밀 봉인을 무효화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청와대의 브리핑, 또 언론에 밝힌 그들의 그 발설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청와대 브리핑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통역만 배석한 채 면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면 교황 면담의 좌석에는 교황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통역 3명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통역을 맡은 사람은 한현택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리핑에서 면담 내용을 우리가 보기에는 A4 용지로 한 장 분량 정도를 공개했습니다. 비밀봉인을 깨버린 것이죠. 그 다음 날의 청와대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55분에 걸친 단독 면담. 그 면담에서 비밀 유지를 서약한 한현택 신부만 배석한 단 둘만의 대화를 했다. 비밀 서약을 한 신부는 이런 사실을 내보냄으로써 이미 서약을 깨뜨렸죠. 그런데 주요 대화 내용은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야만 했다. 이것이 청와대 브리핑 내용입니다. 윤영찬 수석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직접 대화 내용을 물었고 윤영찬 수석은 교황과 카논법과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에게 그 계율을 깨고 이야기하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주요한 내용은 이야기를 했고 그것으로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한현택 신부가 관련 배경, 정황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한현택 신부가 세세히 거기에 대해서 배경, 정황까지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애초에 교황도 안중에 없고 카논법도 안중에 없고 또 그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던 서약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현택 신부는 통역인이었습니다. 보통 그 대통령인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 배석한 수행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황과의 면담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 배경, 정황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영어 통역을 하는 남성 그 직원을 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브리핑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통역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결국 10월 19일 청와대 브리핑은 윤영찬이 문재인에게 직접 교황과의 대화 내용을 물었고 한현택 신부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내용을 다 발설을 했다. 다 밝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재인과 한현택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카논법을 위반했고 또 약속을 위반했고 또 선서를 위반했습니다. 윤영찬 수석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옆에서 한현택 신부와 함께 교황 아련 내용을 메모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10월 19일자 브리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면을 지적을 하자면 한현택 신부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던 메모지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정보 기록물은
모두 청와대에서 회수해서 법률에 따라 보관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그 부분을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으로 선서를 해놓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한현택 신부는 가톨릭 신부로서 그리고 카논법을 위반한 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그런 처벌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점점 진보해 오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청와대 대통령인 공무원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지 종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가 바티칸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업무 목적에 따른 방문이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교황을 면담하는 것도 교황이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사제로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조직체, 거기에서 행정순회, 행정적인 대표로서 그를 만나고 면담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인 정치 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그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종교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대통령은 종교도 가지지 못하느냐, 혹은 종교는 국가 위에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의문을 갖는데 그것은 스스로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이 국가라는 것과 최소한 20세기 들어서서 그 이후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과거의 정보라고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가령 정치 분야도 담당을 하면서 종교 분야도 담당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저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성격상 옳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상의 방문을 해놓고서 개인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마치 교황이 왕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면담도 하고 미사도 집전을 하고 하는 식으로 교황이 미사를 직접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공적인 인물로서 그러한 것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했고 그것은 대한민국과의 관계입니다. 또 한편으로 종교와의 관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밀을 깨뜨리고 그 비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했죠. 그래서 종교의 계율 또한 위반했습니다. 가톨릭이 살아있다고 하는 신자들, 종교인 입장에선 그렇겠죠. 교황과 바티칸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정하는 세계인들, 이것은 종교가 달라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신앙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한 자다, 이것을 알게 되었고 종교적인 계율도 간단히 깨는 자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티칸에서도 역시 인성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후 사정을 보아서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무식하면 나쁜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같은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무식하면 탄핵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가를 대표해서 행위하는 자가 그러한 공무원이 인성이 나쁘면 국익을 해치게 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